인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 만났는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아 보이시는 거예요. 정말 놀랐는데, 근데 이분이 저와 같이 건강해지면서 막 대상포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막 다 먹는 거 다 토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근데 이제 그분이 버텨주신 거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게 버텨주셨고, 그분께서 원래는 이 약을요 15알씩 매일 먹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나이보다 10년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3개월 만에 되게 좋아지셨는데, 그분의 고백을 먼저 한번, 짧으니까 일단 보고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빼독 프로그램 참여하셔가지고 되게 결과가 좀 좋으신데, 빼독 전과 후가 어떻게 좀 차이가 나나요? 생활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어떠셨어요? 전에는 짜증과 약간의 세상에서 약간 불만스러운 게 많았죠. 그리고 마스크 잠깐 벗어주셔도 돼요. 짜증이 가장 심했죠, 짜증. 짜증이. 네. 그리고 몸 상태는 어떠셨어요? 항상 병원 약을 하루에 한 15알씩 먹었어요. 무슨 약이었죠? 15알씩 먹은 게? 저는 혈압약, 고지혈증 약, 그리고 이제 관절 관련된 약을 먹었죠. 지금은 약을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지금 먹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괜찮으세요? 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랬을 텐데. 처음에는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네. 위험하다라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빼독을 믿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빼독과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믿는 게 있다면. 저희 담당 선생님하고 그 곽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네, 네. 되게 대단한 결심을 하셨고, 인터뷰하는 이유가 물론 프로그램도 되게 좋다라는 것도 좀 알려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겁이 많으셔서 병원에서 하지 말라면 절대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걸 주의 깊게 안 듣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해주실래요? 믿고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을 믿고 하시면. 그러면 지금 확연하게 달라진 게 한 3가지 정도 있다 그러면, 약 끊는 거 말고, 그리고 뭐가 또 있을까요? 아침이 밝아지고요. 예. 일단 또 그리고 아침이 밝아지는 건 수면을 굉장히 깊은 수면을 할 수 있고. 잠을 못 주무셨었는데, 그죠? 그리고 몸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3시간도 잘 못 주무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죠. 제가 심하게 불면증에 시달렸죠. 하루에 많이 자면 2~3시간, 저녁 시간에 오늘은 잘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한 11시 되면 깊은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때도 변비가 있었던 거예요? 변비가 심했죠. 그 변비도 지금 다 사라졌나요? 지금 변비 없고 아침에 무조건 화장실로 갑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셨네요. 네. 근데 저희가 같이 그 호전 반응을 경험했잖아요. 네, 저 많이 경험했어요. 그죠? 그 호전 반응 중에 처음에 저한테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면서 막 네. 되게 어떠셨어요? 약간 겁나고 후회도 비슷하게 했었죠. 그죠? 그때 당시에 네. 겁났죠? 네. 근데 어떻게 또 이겨내셨어요? 박수성님하고 통화하고 우리 컴생님하고 통화 계속하면서 네.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니까 다 완치되더라고요. 한 얼마 걸렸죠? 호전 반응이? 저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한 2주, 3주 이상 간 것 같아요. 그때 뭐 거의 뭐 대상포진에 죽을 것처럼 아프다고 그러시고. 네, 굉장히 심했죠. 제일 아팠던 부분이 어디예요? 얼굴 부분하고 목 부분이었죠. 그쵸, 그때 엄청 났으니까. 네. 제가 이렇게 뵙기로는 지금 얼굴이 너무 젊어지셨거든요. 그래요.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주변에 뒷사람이 많이 있는데 집안에 부모님께서 인정하시면, 맨날 보는 사람이 인정하면 진짜 맞는 건데. 혹시 TR90 159만 원이잖아요. 네.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한 세트
받으시니까 공짜로 하신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맞죠. 앞으로 좀 많은 분들, 약 드시는 분들이나 건강 안 좋은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TR90 하십시오. 이거 억지로 시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직접 해보시면 달라질 겁니다. 진심인 거죠? 네, 이건 맞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과연 저는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걸 느껴요. 과연 우리가 정말 이분이 저를 안 만났으면 앞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15알의 약을 먹었으니 곧 20알의 약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암이 왔겠죠. 위암이나 뭐 신장이나 간에 그렇겠죠. 그리고 돌아가셨겠죠. 그러면 그 가정은 가장을 잃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는 일은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하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과 또 여기 초대되신 우리 소비자분들 오늘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맞는 건가? 그리고 지금 이게 진짜 현실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밝혀볼게요. 근데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 밖에 의료 단체나 거기에는 감정은 없어요. 다만 오로지 우리가 태어나서 내 삶을 사는데 최소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건강하게 살 그 권리를 내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올바르다라는 거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 환자 혁명이고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다 환자가 됩니다. 여기서 환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언제든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병이 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 병이 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잘 이겨나가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회복해 나가는지 근데 우리는 약과 병원에 자꾸 의지하는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를 어느 날 뭐 바꿔보려니까 너무 어색한 거죠. 자, 이분 조한경 박사님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활동 중이시고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1,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건 이분이 하는 말이 그냥 막 헛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주장하는 건 여기에요. 환자들의 질병을 관리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의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외롭게 싸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건강을 하려면은 환자 교육과 영양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빼독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빼독에 참여하시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요. 우리 유능한 컨셉님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성형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영양을 공급되도록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아까 그분처럼 우리는 정말 절대 건강할 수 있고요. 여태까지 약을 병원에 의존해서 15알씩 먹었던 약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뭐 어떠한 대가 없이는 아니죠. 일단은 본인의 몸을 위해서 좀 호전 반응이라는 그 하나의 산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불안하지만 그 산을 넘을 때 컨셉님들이 손잡고 넘어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왜 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환자 본인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의 주권은 나한테 있으니까요. 아까 그분도 소화기부터 시작해서요.
뭐 류마티스 뭐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장했죠. 그거는 당신이 겪어야 될 게 아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자. 그랬더니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어, 그렇게 시작된 그 90일 정도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분과 이분 부인이 이제 요번에 시작하시고 그 주변의 가족들도 이제 시작하십니다. 가정이 한번 바뀌니까 이렇게 그 가정 안에 건강의 축복이 내리는 거죠. 자, 이 조한경 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도 언제든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좀 하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들과 너무 상통한 얘기들이 많아서 굉장히 반가웠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권 회복에 대한 생각이 좀 깊었고요. 이거에 이제 좀 더 촉진제가 된 거는 우리 가습기 세정제로 인해서 아직도 42명의 아이들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퍼뜨린 그 기업들은요, 아무 처벌도 안 받았어요. 저는 너무 분노했고 그 분노가 잘 사라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저의 그 신념과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걸고 앞으로도 올바른 주권 회복하는데 우리들의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이게 첫 장입니다. 첫 장은 미국에서도 매주 목요일마다 2년째 다양한 주제로 이제 건강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여 명에서 한 30명 사이가 모이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참석한 사람들은 놀랜대요. 왜냐면, 황승환 박사나 이상군 박사처럼 나이가 드신 분이 올 줄 알았더니 너무 젊은 사람이 오는 거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좀 놀라시죠? 너무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 사람들은 건강보다 주식에 더 관심이 많고요. 재테크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나중엔 건강을 위해서 다 쓰죠. 자, 건강이 최고다 혹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속마음들은 그렇지 않다. 언제든지 성공과 건강을 맞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의 기준을 볼 때 건강을 잃으면 그것은 무조건 실패다. 자, 이 말에 어, 난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는 이유도요. 결국에는 행복인데 행복에는 건강이 없으면요.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키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진리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곳, 바로 내가 힐링하는 곳. 그곳이 이분은 그 강의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저희도 많은 컨설님들과 빼독을 진행을 하면서 누구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근데 저희 POT 다운 플러스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건강 강의를 2년째 계속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많은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을 계속 그분들에게 건강을 찾아주고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전달하려는 정말 의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래 닥터는 라틴어의 어원이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 이런 뜻이랍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의사의 뜻에서 테크니션이죠. 역할을 다하는,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틀 안에서 의사의 역할을 하는 테크니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자들도 의사들을 보면 의사들은 30분, 1시간을 한 환자한테 시간을 허례하지 않아요. 그냥 10초? 그죠? 그래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가르쳐 줬을 뿐인데 그분들은 병이 나았다며 나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전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저는 알아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바로 고쳐지진 않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상담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본 미래 자신을 생각했을 때 이미 고쳐졌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대부분이 음식을 비롯한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아픈 원인이.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암은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우울증이나 골다공증, 관절염조차 예외는 없다. 운이 없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다. 또 유전 때문에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운명의 장난도 아니다. 이건 증명이 됐죠. 자, 현대의학의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군대식 대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적극적인 치료가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린다. 결국 병을 일으키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음식과 환경 때문에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환경을 제공해주고, 의사는 뒤로 빠져주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거는 현직 의사 선생님이 쓴 책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혹시나 제가 강의를 제 마음대로 만약에 정리해서 했다면 오해가 있을까봐 이런 식의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환자들 역시 지금까지 병을 키웠던 것처럼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아무 음식이랑 막 먹고 그렇게 살면서 병을 고치는 것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할 일이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어, 돈은 남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근데 막상 더 중요한 건강은 의사들한테 그냥 맡기는 거죠. 이게 좀 현대인의 우리들의 좀 모순된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물론 응급처치나 성형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응급처치나 성형 중에 응급처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성형 같은 경우에는 성형을 하는 중에 많은 활성산소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장은 부작용이 없지만 언젠가 부작용이 생기는 게 우리 몸에 칼을 대면 100% 언젠가는 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출산을 할 때 자연분만을 하라는 이유도 그런 거죠. 자, 환자가 주체가 되어 중심에 서지 않으면 그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없다. 의사들은 그저 관리만 해줄 뿐이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을 하는 이유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정보는 넘쳐난다. 전해줄 정보는 나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남에게 맡길 것인가, 스스로 책임질 것인가. 이게 프롤로그 2017년도에 가을에 이 조양경 박사가 이 책을 쓰면서 서문에 이런 글을 실었어요. 자, 나의 건강은요,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같은 이런 시간에 좀 깊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1장 현대의학의 진단, 이 1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진짜 진실인가? 우리는 혹시 나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용되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텐데요.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이걸 알고 있고 이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가 만들면 물론 대책은 있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의학의 참담한 성적표 이게 1장 첫 시작이고요. 앞에 요약을 해봤어요. 미국에서 하루에 의료 과실로 몇 명이나 죽을까? 이게 이제 서문입니다. 제일 서두인데 미국 의사협회지에서는 25만 명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상 더 많습니다. 의약품의 부정적 효과 10만 6천 명, 병원 내 감염, 병원에서 감염되는 거 8만 명, 약 처방 의료진의 실수 2만 명, 불필요한 수술 1만 200명. 자, 필요하지 않은데 수술을 한다라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매출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의사들이.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것만 잘 한다면, 잘 이겨낸다면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그다음 운동 부족, 영양소 결핍, 화학물질 같은 것들에 대한 채소나 과일들을 좀 가려 먹고, 식품 첨가물, 가공식품, 그다음에 셀수 없이 많은 환경호르몬. 이거는 저희가 조금만 지식을 알고 있으면 피해낼 수 있어요. 피해낼 수 있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잘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과 이거를 우리 생체 활동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자, 예방은 돈이 안 돼요.
의료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책 내용을 좀 보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약회사를 주축으로 포진해 있는 의료 산업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들이 모든 의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다. 제약회사들이 의과대학과 대형 종합병원을 후원하고 저명한 의학 저널의 최대 광고주의 노릇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짓고 있는 병원이나 지어져 있는 병원들의 대부분 지원을 어디서 받냐면 제약회사에서 받아요. 제약회사는요, 우리가 만약에 10,000원을 주고 약을 사게 되면 그 원가는 10원이 안 됩니다. 비싸면 20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몇백 배, 몇천 배의 마진을 갖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보면 한 예로 2003년 보고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신약 허가의 자문 역할을 맡은 임상실험 시험위원회 소속 의사 중에 절반 가까이가 제약회사의 고문을 겸직하고 있다. 일반 대중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검사 담당자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고문이라는 고문이라면 편치 않을 것이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습기 세정제 그 논란의 중심에 있을 때 이게 그렇게 인체에 해가 없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 그 의료인이 그 회사의 고문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죠. 근데 미국도 같은 얘기죠. 참 근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책에 쓸 수 있는 게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유사한 책, 홍해걸 씨라고 해서 TV 자주 나오시는 분 있죠? 그분과 4명의 의사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겠어요? 그 책을 쓰자마자 많은 압력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냥 책들이 공중분해됐고 없어졌어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게 정치를 바꾼다. 굉장히 명언이었죠. 이렇다면 환자들이 먼저 깨어나는 것이 환자혁명의 첫 걸음이다. 즉, 지금 우리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우리들이 지금 저희 POT 다운 플러스처럼 이렇게 하나 뭉쳐서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주구장창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했을 때 이 나라 의학도 언젠가는 변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기대해 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우리가 서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언제든지 문자로도 주고받고 심지어는 영상으로도 주고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장은요. 제약회사 현대과학의 가장 큰 비극이다. 이렇게 제목을 내리고 이분이 썼어요.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은 제약회사가 의료계를 장악하는 데 있다. 그게 뭐 어떠냐는 식으로 아무런 문제 의식조차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제약시장을 주도하는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제약회사의 첫째 목표는 매출 증대와 이윤 극대화다. 제약회사는 매출과 이윤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 그죠? 그들은 그걸로 족한다. 결코 환자들을 섬기거나 주주들의 이익을 그냥 대변할 뿐이에요.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일수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회사의 비전, 목표. 그렇다고 뭐 당당하게 당당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제가 파트너십으로 일하고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그다음 파마넥스사를 보면 그들이 계속 얘기하는 회사의 가장 얘기하는 건 선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회와 혁신적인 제품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어, 더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좋아지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쁜 건 없고 좋은 것만으로만 만든다. 그리고 자연에서 갖고 온 것을 과학으로 입증하겠다. 이거를 지난 37년 동안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미국 내의 처방의약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약품의 종류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폭의 가격이 상승한다. 자, 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하는 게 CBS 뉴스와 60분 있죠? 추정 60분 있죠?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도 비중 있게 다뤘어요. 미국인의 처방약 지출 비용이 2013년도만 하더라도 3,260억 달러를 수준했는데 18년이 되니까 1조 3천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나게 이제 치솟았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계속 약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에이즈 치료제로 쓰였던 다라프림이란 판권을 사들인 뒤 여기 누가 사들였냐면 여기 벤처 제약회사가 샀어요. 한 알에 13.5달러였던 것이 하루 만에 736달러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장악하고 그거를 55배나 상승시킨 거죠. 그로 인해서 환자들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연간 10만 달러, 한 12억 정도에 달하는 약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으라는 거죠. 과연 진짜 누구를 위한 기업이고 그리고 누구를 위한 병원인지 참 그렇습니다. 2013년 10월 천식 치료제 알부테롤, 이거는 되게 유명한 천식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천식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다 섭취를 하죠. 자, 이미 이 알부테롤 2mg 백정 한 병의 가격이 11달러였으나 2014년, 그러니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434달러, 그러니까 4,000%에 달하는 가격이 상승했어요. 저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뉴스킨이 37년 동안 딱 한 번 가격을 올렸어요. 그 가격도 아주 뭐 1, 2% 정도, 3%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4,000%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힘없는 그 환자들은 이렇게 올렸지만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돈을 쓰는 거죠. 자, 2014년 4월까지 가격 상승률이 573%를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연간 59억 달러의 비용 부담을 안겼다라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 전 국민의 부담이 상승한 것이지 다른 이유나 설명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최근에 3명 중에 1명은 암입니다. 그 항암 치료제 중에 트레트노닌이라는 게 있어요. 1개월치가 이게 1,1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걸려서 보험에 들고 그런 보험에 들면 그 보험이 그 암 치료비를 다 대주고 모든 게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 그러니까 보험으로 탄 비용 외에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도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하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어쨌든 유효 성분의 원가는 80%에 80센트에 불과한데 80센트. 그러니까 1달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00배를 남겨 먹는 거죠. 1,200배 정도를 남겨 먹는 거예요. 이 제약회사가.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국 내 제약회사들의 마케팅 지출 대비 연구개발비는요, 19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1밖에 안 하고 그 19배를 마케팅 지출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마케팅 하는데 쓰여지는지.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제가 저희 회사를 잘 아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마케팅 비용을 안 씁니다. 마케팅 비용을 안 쓰고요. 그 마케팅 비용을 저희 같이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저희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의 58%를 벌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책임지고 저희 그 각 소비자들을 책임지고 저희가 낮게 하는 거죠. 자, 연구개발 비용 1달러당 19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셈이다. 기가 막히죠. 근데 이거는 이 책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약회사의 사업 목적이 질병 퇴치에 있다라고 믿는 것은 허상이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리 동네에 병원이 생겼다. 그럼 혹시 자주 갈 생각이십니까? 그건 아니시죠? 자, 병원은 우리를 이렇게, 제약회사는 우리를 이렇게 좀 농락을 합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미국처럼 전문의약품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고 있다. 미국엔 의료보험이 민영화됐죠, 미국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제 그 알고 있는 그 이제 저희 동네 저희 소비자 이제 아들이죠. 팔이 부러졌는데 미국에서 그거를 그 팔 수술을 하려면 1억 정도가 든대요. 우리나라에서는 300만 원이면 되는 거를.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라고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신약 허가 부서 재정의 70%가 제약회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DA는 제약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FDA 하면 철석같이 믿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약을 만들었다고 제약회사가 신청 비용을 FDA에 지급한 금액이 5억 6,920만 7천 달러에 속한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요 밑에를 보면요. FDA가 너네 우리한테 돈을 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약회사 스스로가 그 의회에 찾아가서 나 우리 내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매수를 한 거죠. 돈으로 매수를 한 겁니다. 돈으로 FDA를 그냥 매수한 거죠. 그 뒤에 또 그 뒷장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효과가 보장됐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FDA 승인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준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 빨간 글씨를 보면요. 2013년 8월 15일 FDA는 퀴놀론 계통의 항생제, 우리 되게 많이 먹죠. 약물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이 항생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항생제입니다. 자, 우리는 항생제를 일단 우리가 먹는 음식, 고기나 그다음에 우유나 이런데 과자 뭐 이렇게 뭐 라면이나 이런데 다 들어있죠. 항생제라는 게. 우유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어떤 트러블이 나면요. 우유를 이렇게 바르면 그 트러블이 가라앉아요. 왜 그러냐면 그 우유에 항생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FDA는요. 신경손상에 대한 경고문을 약물 포장에 삽입할 것을 명령했어요. FDA가 뒤늦은 조치를 한 것이죠. 이미 다 벌어진 다음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 줄은 안 쳤는데 그 밑에 보면 2006년 제약회사 머크사의 머크사 얘기 난 이 머크사는 3대 제약회사 중에 하나고요. 파마넥스를 만든 마이클 창 박사님이 원래 조셉 창 박사랑 지금 조셉 창 박사는 파마넥스 지금 사장님이죠. 이 두 분이 이 머크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머크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오게 된 계기가 이 머크사에서 너무나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우리가 이런 회사를 만들어 보자. 그러나 제약회사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 앞으로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정말 식품으로 병을 낫게 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걸 예측하고 파마넥스를 24년 전에, 26년 전에 파마넥스를 설립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파마넥스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파마넥스는요, 이게 기본입니다. 6가지 품질 공정 관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원료를 선정할 때 정보 수집이랑 데이터 분석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 여기가 싸대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온 원료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완벽한가. 그리고 그거를 수급을 할 때 그 원료에 대한 품질 평가를 아주 냉정하게 매기고요. 그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갖다가 파마닉스에 쓰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 인삼이 유명하죠. 근데 80%의 양을 빠꾸를 낸 적이 있어요. 파마닉스에서. 농약 때문에. 그랬더니 그 해에, 아마 한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해에 홈쇼핑에서 홍삼이 엄청나게 풀려갖고 아주 진짜 3분의 1 가격에 팔린 적이 있었어요. 그 해가 그 파마넥스 전량을 다 반품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료 수급을 안 했어요. 자, 품질 평가를 하고요. 어, 또 하나는, 음, 또 하나는, 이거를 규격화합니다. 유효 성분을 화학적 구조로 안전하게 규격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 각 캡슐에 들어있는 모든 양들을 다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표준화합니다. 그리고 안전성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한 입증을 과학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인체 실험도 하죠. 누구가 제일 먼저 하냐면 개발자가 먼저 합니다. 이렇게 6가지 품질 과정을 하는데, 제약회사도 이렇게 6가지 품질 과정을 다 하는 제약회사는 굉장히 드뭅니다. 자, 그래서 한 예로 그 콜레스테린이라는 저희 제품이 있어요. 2001년도에 이 이슈가 됩니다. 이 FDA에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약이 아니라 식품이다. 왜냐하면 모든 원료가 식품의 원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한 번 다음에는 또 패소를 합니다. 똑같은 건으로. 근데 맨 마지막에는 그냥 더 이상 서로 항소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타협을 했어요. 왜 그러냐? FDA와 계속 그런 마찰이 우리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른 제약회사들은 돈으로 매수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압력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래 좋다. 그럼 미국에 있는 거는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성분을 줄이겠다, 빼겠다. 그리고 한국에는 그대로 들어왔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 콜레스틴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는 제품으로서 한 달 정도를 드시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웬만한 거는 다 잡히고 3달 안에는 무조건 다 잡힙니다. 자, 그래서 콜레스틴에 대해서 그런 기사가 났다. 이거 되게 큰 이슈가 그 당시에는 됐었어요.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요.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안에 내부 고발자가 있었어요. 내부 고발자가 어, 그 바이옥스라는 진통제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한 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머크사가 60억 달러를 벌금형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 6조 7천억. 그 6조 7천억이면요. 거의 1년, 저희 뉴스킨이라는 회사에 거의 진짜 1년치는 안 되나? 그 정도 매출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엄청난, 그러니까 미국 국방 예산이에요. 근데 60억 달러는 몇 주 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정도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참. 그리고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불과 몇 달이 지나서 FDA 고문으로 취임한 거예요. 그 머크사의 그 분이.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되게 많은 의사들이 합심해서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지만 방송에는 잘 안 나옵니다. 좀 답답하죠. 자, 한 장 또 넘겨보면, 자, 우리 화이자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금 백신들이 생각이 나죠? 2009년 화이자 23억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역시 화이자의 몇 주치 매장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이제 백신 때문에 아스트로제네카나 화이자나 이런 제품들 우리는 아마도 거의 반강제적으로
어, 백신을 투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저께 뉴스인가요? 어, 캘리포니아주 포함해서 미국의 세 개 주가 마스크 쓰는 걸 거부했어요. 거부한 이유가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이거는 쓰든 안 쓰든 이건 자유다. 그리고,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또 안에 내용이 있겠지만, 그렇게 막, 물론 쓰는 것도 자유겠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이죠.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보다 감기로 돌아가신 분들이 몇십 배 훨씬 더 많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코로나에 물론 코로나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밑에도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폭발 사고가 났는데 그때 되게 큰 뉴스가 됐지만 의약품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제약회사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다. 이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이거는 어, 이, 이 박사님이 예전부터 본인도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책 내용을 보면 본인이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경험했던 것들이 어느 날 이렇게 탁 풀리고 나서 어떤 뜻을 세우고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약회사의 의사도 매달리고 환자도 매달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제약회사에. 자, 한 장을 넘겨보면 미네랄과 비타민을 처방하지 않는 이유가 병원에서 자, 어, 여기 보면 마그네슘은 응급실에서 사용합니다.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높은 환자에게 마그네슘을 주사하면 혈압과 박동이 정상화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칼슘은 이게 수축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칼슘은 만약에 칼슘이 우리 몸에 모자르게 되면 147개 정도의 병에 노출되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짝꿍이에요. 같이 다녀야 되고요. 칼슘은 수축작용을 하면 마그네슘은 이완작용을 합니다. 우리 왜 천식 환자들이 갖고 다니는 레블라이저라고 해서 이렇게 호흡기 있습니다. 그게 마그네슘이 다량으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게 만드는 건데 그런 원리예요. 근데 심장박동이 불규칙할 때 마그네슘을 투여를 하면 정상화돼요. 그리고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72시간 만에 죽이는 효과는 비타민 C의 고용량 요법.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몇천 미리를 그냥 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72시간 내에 죽이는 효과가 있대요. 자, 그러면 마그네슘과 비타민이랑 항생제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안전할까요? 뭐 물어봐야 뻔한 거죠. 어,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의약품 중에서도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메가3의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약물보다도 심혈관 질환 예방의 효과입니다. 예방과 치료는요, 가치는 예방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방의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 비타민 B3 나이아신이라고 하죠. 관절염 환자에게 진통제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제품들이요. 저희는 본포뮬러라는 제품과 카트리지 포뮬러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오버드라이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다 오버드라이버라는 제품은 3만 원대 제품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관절염 환자한테 진통제보다 더 좋다는 거죠. 본포뮬러도 3만 원대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 단백질 A를 낮추는 효과가 탁월한데, 식사와 함께 500mg을 복용하면 스타딘이라는 게 이게 콜레스테롤 약이에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그냥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이 약들은 수치는 떨어뜨리지만 이거에 대한 원인과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약은 그냥 수치만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그럼 왜 병원에서는 나이아신 같이 비타민 B3 사용하지 않고 스타틴 같은 약물을 고집할까요? 스타틴 대신에 안전한 나이아신을 어, 제안했어요. 한 그 심장내과 전문의 스티븐 니신이라는 분이. 근데
엄청난 거센 비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흔히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죠. 흔히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약회사 그 자연 약물은 제약회사의 의약품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죠. 그죠? 그 코엔자임 Q10이나 폴리코사논이나 L-카르티닌이나 뭐 이런 것들, 아르기닌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이슈와 이런 것들을 꼭 먹어야 된다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합성된 약물이 아닌 자연 물질이기 때문에 특허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돼야지만이 특허 제품이 나옵니다. 파마넥스 제품들 중에 완전 자연 물질로 된 것도 있고 그게 어떤 기준의 특허를 위해서 화학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화학적인 방법은 브랜딩에 있고요. 섞는 방법을 화학적으로 했을 뿐이지 원료 자체는 파마넥스 같은 경우에는 100% 천연만 쓰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도 합성에 최초로 성공해서 대량 생산을 한 거죠. 이 머크사에서. 하지만 코엔자임 Q10은 자연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 특허가 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류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 건강기능식품은요, 제약회사보다 훨씬 더 기준점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약회사는 로비 활동을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은 로비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처방약들의 이유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공황장애 불안증 치료제, 자낙스. 그 주변에 지금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 있죠. 이 자낙스라는 약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 자낙스라는 거를 먹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자살입니다. 자살 충동. 이걸 계속 먹게 되면 자살 충동이 온대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 너무나 극단적인 결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한 병의 가격은 한 약 $180 정도 하는데 이 중 유효 성분의 원가는 2.4센트. 한 알이 아니라 100정 모두 2.4센트. 자, 참고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5.8%를 58%를 갖고 가고 회사는 22%를 갖고 갑니다. 그 나머지 20%가 넘는 그 매출의 20%가 넘는 가격 그걸로 저희는 제품 개발하고 그걸로 생산을 합니다. 그렇게 좀 비교를 하면 파마넥스가 완전히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코엔자임 Q10 비교하면요. 코엔자임 Q10의 Q10 100개들이 한 병 가격이 $4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하면 진짜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특허받은 치료약이어야만 어떤 그러니까 이러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특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의약품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과 같은 거는 특허가 안 나죠. 자연 물질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 물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인식을 하고 약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상하원 의원 1인당 제약회사 로비스트가 1.5명씩 있답니다. 이권 세력이 의료보험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의료수 수가와 약값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처방약의 TV 광고를 허용하는 국가는 오직 미국과 뉴질랜드 뿐이다. 자, 우리는 뉴질랜드산 그러면 되게 좋죠. 마치 미네랄 오일 하면 되게 좋은 느낌처럼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그런 사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돈으로 언론을 그냥 통제하는 거죠. TV 매체의 광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TV 광고는 삼성, 현대,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회사들이 다 쥐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모 연예인이
한 연예인은 삼성 핸드폰 광고를 찍는 연예인이었고, 한 연예인은 그냥 가수였어요. 같은 날 걸렸어요. 그 현장에서. 왜냐면 그 다음날 제가 이분을 만났거든요. 했는데 삼성 핸드폰 광고하는 그 모델은 인터넷에 잠깐 이름이 언급됐다가 바로 인터넷에 지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수만 도박을 한 죄로 입건이 됐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다시 재기를 했어요. 그 재기를 약속하고 그 가수 말로는 그랬어요. 재기를 약속해주고 그 한 명을 네가 묵인해라. 뭐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세상 무서워요. 자폐증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15년간 은폐했다. 아까 그거의 이제 부작용이죠. 수석 연구원의 내부 고발로 거의 다 대부분이 이 내부 고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밝혀지는데 내부 고발이라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겠죠? 근데 대서특필하지 않았다. 메르스나 신종플루보다 훨씬 더 큰 뉴스가 아닐까? 물론 메르스나 신종플루 피해자들은 단 한 명의 목숨도 아깝지만 당뇨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당뇨약 부작용으로 수천 명이 간암과 방광암에 걸려 집단 소송이 한창인데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당뇨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 친구들도 당뇨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뇨약을 먹습니다. 너 뭐 먹냐? 그러면 당뇨약이야. 그래서 야, 당뇨약 먹지 말고 내가 권하는 거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나는 이거 먹을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간약도 먹고 있고요. 이 신장 방광이 나빠져 갖고 신장 약도 먹고 있습니다. 근데도 제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현실, 이 소비자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의 문 앞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당뇨는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투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당이 섞여 있는 혈액이 이 손끝, 발끝으로 전달이 됐을 때 괴사가 일어나고요. 그 괴사 때문에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는 어, 뭐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찾아보면 찾기에 그리 어렵지 않은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뜻있는 의사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따로 공부해야만 한다. 보통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저 배운 대로만 의술을 행한다. 환자가 혈압이 높다고 하면 당장 혈압약을 처방할 것이다. 거의 모든 상황을 응급 상황으로 보고 대증요법을 적용한다. 혈압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부작용이 생기면 부작용에 대한 약이나 처치 방법이 또 있으니 문제없다라는 식이죠. 자, 부작용이 생기면 그 부작용 때문에 약을 또 먹고요. 그 또 먹은 그 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면 또 다른 약을 먹습니다.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제에 대해서 누가 상담하겠느냐고 물으면 90%가 의사를 지목한다. 근데 웃긴 건 이 의사들은요, 이런 쪽의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다니는 동안 한 2시간 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 같이 하는 파트너 사장님의 어, 가족이 의사인데 어느 날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학년 때 예전에 1학년 때 배웠던 기억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기억이 다시는 안 나겠죠. 더 나이를 먹으면. 자, 여기를 보면 한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60%가 의사에게 말을 안 하고 건강보조제를 먹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어떤 비타민들은 처방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했거나 저렇게 했거나 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약을 먹으면서 비타민제를 먹었거나 그 모든 손해는 그걸 먹은 환자들한테만 일단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죠. 자, 현대의학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증상 완화이다. 어, 문제는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에 있다. 관찰 불가능한 것을 자꾸 거론하면 비과학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러니까 뭔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분명히 불고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면 일단은 의심하고, 그리고 손을 뻗쳐갖고 바람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바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류가 아직 볼 수 없는 것일 먼 훗날 보게 될 것이다. 마치 이제 지구가 구 형태라는 거를 지금은 너무나 다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찢어지면, 그리고 우리의 어디가 찢어지면 아물고 뼈가 부러지면 다시 붓고 하면서 이런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뭔가 있겠지만 아무도 모른다. 과학은 DNA를 발견했다고 좋아했지만 궁극적인 답을 얻지는 못했다. DNA는 도대체 왜 그렇게 명령하는 건지 알 길이 없다. 전혀 답이 안 된다. 이처럼 생명을 탄생시키고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 힘,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모든 대증요법을 하는 그 서양 의학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죠. 몸 스스로가 치유한다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칼에 손가락이 비면 아무것도 약을 안 발라도 그 손가락은 다시 붓습니다. 이런 게 우리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인데요. 그리고 반드시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이 대증요법을 쓰는 그 의사들은 말 그대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면 그 혈압약을 돌아가실 때까지 드시는 거예요. 계속. 그럼 약이 아니겠죠. 약이면 그 병이 나야 되잖아요. 증상 완화제인 거죠. 자, 폐에 염증이 생겨서 몸에 열이 나는데 폐의 염증은 놔둔 채 열만 치료하는 격이다. 폐의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항생제가 필요한데 열을 낮추는 해열제만 처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환자가 당뇨 진단을 받아 당뇨약을 처방받게 되면 그 약은 당뇨를 고치는 목적으로 처방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평생 먹으면서 혈당을 관리하는 약이다. 그러니까 당뇨약이라는 건요, 당뇨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혈당을 관리하는 거죠. 제 주변에도 당뇨약을 계속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드셨고 그 당뇨약으로 인해서 나중엔 돌아가시는 분들을 저는 봤습니다. 현대의학은 당뇨 치료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혈압도 마찬가지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 암도 모두 마찬가지다. 여기서는 암도 모두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혈압, 콜레스테롤까지는 좀 만만한데 암까지 모두 마찬가지 되니까 좀 부담이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완치보다는 더 이상의 병증이 심화되거나 합병증이 하는 것을 막는 치료에 목적을 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치유하는 게 목적 자체가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무슨 병에는 무슨 약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의사의 역할도 치유하는 치료자가 아니라 그 질병 증상만 관리하는 그냥 관리자로 있는 거죠. 아마 혹시나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여기 이 방에 같이 하고 계신 분 중에 아마도 지금 몇 분이 나갔는데 혹시나 그분들이 의사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의 자녀를 돕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이건 정식 발간된 책이고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는 나누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당뇨약을 복용하고 피검사 결과 그 정상 혈당이 나오면 어이구 관리가 잘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혈당만 관리하고 있는 거죠. 갈수록 당뇨병은 점점 나빠집니다. 당뇨병으로 인해서 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냥 그 약의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선물을 받죠. 그게 합병증입니다. 이 합병증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도요. 그냥 고혈압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병이 아니죠. 근데 고혈압으로 인한 고혈압으로 인한 뭐 심장 관련 질병이 온다. 그럼 되게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음. 당뇨약을 처방해 환자를 관리해오던 의사는 법적 책임도 없고요. 만약에 당뇨약을 어, 처방했는데 그 약 때문에 이분이 좀 잘못됐어. 그래도 어, 법적 책임도 없고 도의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인 본인 자신 자체가 그냥 그렇게 느꼈고 본 거이죠. 편두통이 있으면 편두통약 하나를 처방하고 위산 역류가 있으면 위산 역류약 하나를 처방받는다. 고혈압약 하나, 당뇨약 하나, 관절염약 하나, 그리고 그 약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약들이 또 두 개, 세 개씩 처방되는 그런 구조가 갖춰져 있다. 자, 앞서서 아까 인터뷰하신 그분의 사례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분은 당뇨, 뭐 관절약, 고지혈약, 혈압약을 먹는데요.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대비해서 또 다른 약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의사가 제약회사의 화학약품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활동에 개입해서 증상을 없애버리는 것이 치료 목적이고 철학이다. 라고 이제 만약에 그 대증요법을 트레이닝받은 의사가 라고 등 전부 다 증상을 억제하고 죽여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항생제나 항염제나 항고혈압제나 이런 것들은 혈당 억제제들은요. 그냥 다 이렇게 씨를 말려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은 얘기하는 거죠. 왜 대중요법이 현대의학을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 물론 환자들, 즉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음, 지구가 이렇게 병들어진 것도 사실 우리 때문이죠.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될 이 환경이 나빠지게 된 게 그 주범이 다 우린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증요법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버젓이 시행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조금 더 다른 관점 그리고 또 다른 마음 진짜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지금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내용을 보면 미국 의사협회는 의학을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강력한 금융 세력을 그 자본들을 이끌어왔죠. 여기 보면 록펠러, 모건, 그다음에 카네기 재단의 재정적 후원은 새로운 의료 산업의 경제적 기초가 되었다. 록펠러가 누구신지 다 아시죠? 세계 최고의 재벌이죠. 이런 분들이 의과대에게 보조금을 지원했고 지금 현재도 지금 의사들이 교육받고 있는 그 대부분의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은 제약회사에서 나옵니다. 자, 지금 혹시 역류성, 좀 아까도 저는 한 3시간 전에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분을 만나 뵀어요. 근데 너무나도 일치하는 게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6년 전에 만났던 모든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다 똑같은, 사람은 다 다른데 다 똑같은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리고 위가 좋아진 게 아니라 그 식도염으로 인한 고통은 없어졌지만 그 역류성 식도염으로 소장에 대한 문제, 대장에 대한 문제, 간에 대한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음, 그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어떤 내용이 나냐면요. 어, 응급의학과 수술이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거죠. 현대의학들은 그거 외에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능하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런 감염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성형 같은 거,
왜냐하면 마취제가 되게 발달돼 있고 마취제도 어떻게 보면 의료적으로는 되게 큰 사람 인류의 항생제처럼 인류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항생제도 되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내성이 우리는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아마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어, 간혹 동료 의사들의 따가운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는 의사들이 있다. 의학적 자존심이나 철학에서 해방되어 환자의 몸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 헤매는 의사들이 있다. 그래서 탄생한 게 기능의학이다. 지금 미국에 되게 기능의학들이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랑 1시간 정도 이렇게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좀 공유를 했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아, 약이라는 거는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약은 내가 갖고 있는 질환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어, 의사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제약회사에서부터 지원금을 받았고 병원 자체도 제약회사가 스폰서링 해갖고 병원이 지어지고 그러고 근데 그 제약회사는 일반 산업처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수천 배나 되는 마진을 그들은 갖고 있다. 힘이 있다. 자, 그래서 좀 결론을 맺자면 오늘 어떻게 좀 다소 약간 딱딱한 내용이라서 좀 무겁게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를 인식하고 인지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우리의 주권에 대한 의식이 생겼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질 권리가 있고요. 그 우리의 건강을 지켜내고 질병으로부터 그 질병을